이게 돈을 주고 파는 대중적인 영역에서의 요리는 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10몇 년 동안 한 요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여기 왜 화났어? 라고 물어보면 매력적이지 않아서 라고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력적이지 않은 요인이 뭔지를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분들의 브랜드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식업자분들을 위한 레시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식업이 잘 되기 위해서 레시피의 중요도는 얼만큼 될까요? 지금은 저는 좀 많이 올라서 한 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저는 30%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50%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업종별로 맛집 레시피 만드는 꿀팁들이 있을까요? 이게 되게 포괄적이기는 해요. 왜냐면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초밥이랑 짜장면은 전혀 다른 요리고 순댓국이랑 파인다이닝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레시피를 만드는 꿀팁이라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레시피가 50% 정도까지 중요도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는 웬만한 레시피들은 유튜브를 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찾아보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밀키트를 사다가 가공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전처럼 즉석식품이라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서 기본적인 맛들이 대부분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단계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분명히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흑백요리사에 나오고 냉장고를 부탁해 나올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예외고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음식을 파시는 분들이 어떤 음식을 팔던 어떤 음식을 만들던 레시피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요인은 뭐냐면 내가 만드는 음식의 장점이 눈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화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인스타그램업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다 뭐 가니쉬를 올리고 꽃을 올리고 금가루를 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메뉴의 비주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대구에 7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는 숯불 낙지를 파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숯불 생마늘 산낙지입니다. 거기를 가면 산낙지를 손님이 보이는 앞에서 머리랑 다리만 분리를 해서 마늘 소스에다 버무려 줍니다. 근데 마늘 소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족발집의 마늘 소스나 다른 집의 마늘 소스보다 마늘이 최소한 4-5배는 많아요. 마늘이 정말 두껍게 잘려서 칼로 다진 것처럼 잘려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지도 그 마늘에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거를 굽는 숯불의 석쇠가 특수 제작된 거예요. 왜냐면 산낙지가 작으니까 석쇠 사이로 빠지고 마늘 소스가 빠지니까 일부러 비싸게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길 갔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여기는 이 숯불 마늘 생낙지의 진심이구나 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주얼이 화려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보면 뭐가 특장점인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뉴를 뭘 팔든지 간에 이게 정말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다. 그러면 최소 그 시그니처 메뉴는 얘네 이거 진짜 진심이다. 그냥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게 비주얼로 보이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이나 맞추고 이런 거는 기본보다 조금만 더 잘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요리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극복될 수는 있는데 이게 돈을 주고 파는 대중적인 영역에서의 요리는 저는 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스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력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한 요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장사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인데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캐치를 해서 그걸 본인 레시피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적인 요리를 보면 센스가 더 강하고요. 정말 요리 본연의 맛을 정말 딥하게 탐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노력이 확실히 더 강점을 갖습니다. 요리할 때 맛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법이나 작은 팁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게 맛있다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시각적으로 보고 후각으로 느끼고 또 사람들이 이걸 맛있다라고 하는 피드백까지 포함해서 내가 먹는 게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평양냉면을 왜 먹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밍밍한 미원물 같은 걸 왜 먹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맛있다고 하다 보니까 맛있는 사람들이 더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시피 맛있게 하는 팁 자체는 결국엔 이 음식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느냐가 팁이고, 얼마 전에 상담 다녀오신 분의 예를 들어드리면 그분은 부대찌개를 하시는 분이에요. 12년 동안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부대찌개 육수에 뭐 당귀도 넣고 표고버섯도 넣고 파 앞에 뿌리 깨끗하게 씻어갖고 파도 우려갖고 육수를 내서 부대찌개를 끓입니다. 근데 그게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분은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에 진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몸에는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손님이 봤을 때 고추장 한 숟갈 더 넣은 부대찌개가 더 진하고 맛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는 부분은 정말 그 부대찌개 장인이 되거나 혹은 집에서는 그렇게 잘 먹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손님들에게 파는 레시피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이는 노력을 하기보단 그 노력을 밖으로 꺼내서 손님들한테 이 메뉴에서 이 메뉴는 와 이게 다르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노력을 하는 게, 혹은 퍼포먼스로 보여드리는 노력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시피만 알면 누구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죠. 라면 같은 경우가 가장 완벽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뒤에 보면 레시피가 나와 있잖아요. 뭐 500ml 물에다가 센 불에다 5분을 끓여라, 7분을 끓여라. 근데 사람마다 라면 맛이 다 다릅니다. 요인은 굉장히 많은 게 있을 수 있죠. 누구는 스프를 좀 덜 넣을 수 있고, 집집마다 화력의 세계가 다 다릅니다. 센 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센 불은 5분 끓이면 국물 다 날아가 버리고, 누구는 브루스타에다 하고, 누구는 인덕션에다 하고, 누구는 그냥 가스에다 하고, 어떤 데는 화구에 불이 3개가 나오고 어떤 데는 2개가 나오고, 불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이 해도 맛이 달라요. 아무리 레시피가 정교하게 해도. 레시피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정량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그걸 언제든지 똑같은 맛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편차를 줄이고 그 편차의 줄임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레시피적에 들어가는 게 요즘에는 그나마 먹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은 아닌데 요즘이 그렇다는 거죠. 매출이 안 올라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요인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레시피 때문인지 맛 때문인지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손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쯔양 돈가스집이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구독자가 1000만이고 우리 돈가스 집에 오면 사진 한번 찍어줄게 하면 최소 몇만 명 끌어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오픈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건 그 음식이 혹은 그 매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원인인 거잖아요. 또 올 이유를 못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얼마나 맛있게 만들고 혹은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고의 영역일 수 있지만 그걸 내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손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매력적이지 않아서 라고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력적이지 않은 요인이 뭔지를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게 메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만 사람들은 응대가 별로라서 안 갈 수도 있고, 혹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거미줄이 있어서 안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혹은 알바 한 명이 나한테 되게 불친절할 수도 있고,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을 수도 있고,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걸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집 레시피를 만들고 싶은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맛집 레시피는 제가 얼마 전에 레시피를 정리해보니까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하고 반응이 좋았던 레시피들을 제가 한 150개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뭐 저희 세미나 오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이러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레시피를 못 만들어서 장사가 안 될 확률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상품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맛있다 또 와야지가 1차원적인 건데 1차원적으로 재방문을 잘 안 해요. 그럼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것들이 중간중간 녹아야 되는데 너무 레시피에 목매이지 마시고 대신 레시피가 잘 되어 있으면 그 레시피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마늘 산낙지처럼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게 시각적으로 들어가고 맛만 기본적으로만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레시피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레시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2월달 한 달 동안 서울역 근처에서 아카데미를 진행을 합니다. 그 아카데미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레시피 직접 바로 쓰실 수 있는 거 한 30개 정도까지는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매장에 맞는 시그니처 메뉴랑 후킹 메뉴 만드는 것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시피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선 어떻게 보면 장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드린 것 같아요. 저보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 15년 정도 음식을 직접 만들고 해보면서 이게 맛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거는 꼭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어떻게든 매력적으로 포장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그리고 현실적인 내용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